자, 윤동주 시인의 병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활동하셨고요. 어떤 자성찰적인 시를 많이 쓰셨죠.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가 무슨 정서? 부끄러움인 경우가 많죠. 굉장히 자기에게 엄격한 시인이셨고, 무언가 자기가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과 양심,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시를 쓰신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한 줄 평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암울하고 고독한 시대 속에서, 이거 일제강점기죠? 아무리 봐도 겪어야 하는 고민을 형상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년에서는 화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관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자, 시적 공간입니다. 병원. 무언가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병원 뒤뜰에 누워서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놓고 일광욕을 한다. 이 흰옷은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니까 뭐 우리 민족이랑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냥 병원복이 주로 흰옷이니까 그냥 상징성 부여 안 하고 그냥 여자를 묘사하는 어떤 색채어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자의 다리가 하얗다고 되어 있죠. EBS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뭔가 핏기 없는 창백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여자의 병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피부 색깔이 바로 하얀이라고 하는 색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병원의 뒷뜰에 누워서 여자가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현재 시제네요. 현재 시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절이 지나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자, 여기서 이 가슴을 앓는다는 게 이 여자의 병이고, 이 여자가 병원에 와 있는 이유겠죠.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슴을 앓는다라고 하는 요게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첫째로는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폐병. 그러니까 실제로 가슴이 아픈 거지. 뭔가 병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할 때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할 때 가슴이라는 말을 주로 쓰니까 이 가슴을 앓는 것이 실제로 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식민지 현실 상황 속에서 겪는 시대적 갈등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슴을 앓는다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표현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간 여자를 찾아오는 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는 고독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하고 뭔가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1년은 화자가 여자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여자는 가슴을 앓는다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2연 가볼게요. 자, 2연으로 넘어가면 여자에서 이제 내 얘기로 시상의 전개가 변화합니다. 나도 모를 아픔, 그러니까 나도 모를, 원인을 모르는 아픔을 오래 참다가 찾아왔대요.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검사해도 안 나온다는 것이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 이 병은 육체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내적인 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서 이제 젊은이의 병이라고 한 것이 아마 화자의 병일 텐데, 뭐 윤동주 시인하고 겹쳐보면 결국에는 식민지, 일제 강점기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어떤 젊은 지식인이 겪는 내적인 고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이런 어떤 내적인 고민과 고뇌와 또 그런 부끄러움들,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젊은이의 병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벌써 여기 하는 것도 육체가 막 아프다 이런 얘기보다도 시련과 피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성낼 수 없는 그런 뭐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는, 자, 이제 마지막 년에 가서는 다시 여자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나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1년에서는 여자 얘기하고 2년에서는 내 얘기하고 3년에서 나와 여자가 동일시될 겁니다. 자, 화단에서 금좌나,
금전화 꽃이죠. 메리골드라고 하는. 자, 이 금전화 딱 봐도 플러스죠. 금전화를 딱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대요. 이 여자가 금전화를 어떤 꺾어서 가슴에 간직한 것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어떤 행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럼 여기서 벌써 뉘앙스가 알 수가 있죠. 화자와 여자는 지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고, 화자가 여자에게 어떤 연대의식과 연민과 그 다음에 공감을,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련까지는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상이 서로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건데, 뭐 사실은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으니까 뭐 동병상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여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질시하면서 그 동질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화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느끼는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잘 보여주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화자가 아프다는 그런 어떤 설정을 통해서 무언가 일제강점기에 겪는 젊은이들의 어떤 고뇌와 방황을 형성화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여자에 대한 동질성과 이 여자의 건강 또는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무언가 미래에 대한, 그래도 그나마 미래에 대해서 이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회복을 원하는 이제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시인 거죠. 그래서 분석해보면 여자 환자의 고통과 고독에 대해서 연민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극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병원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